됐습니다. 네. 그, 네. 죄송합니다.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23년도에 ICDCS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분산 스트리밍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프로토타입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인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먼저 간략하게 논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요구로 인해서 실시간 처리 애플리케이션 널리 채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의 아키텍처를 프로토타입하고 여러 조건하에 테스트하는 것들은 매우 어려웠는데요.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규모 분산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프로토타입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조건 하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인 스트림2짐이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스트림2짐은 네트워크 에뮬레이터 플랫폼인 미니넷과 그래프 ML을 기반으로 하여서 다양한 조건하에 쉽게 프로토타입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적은 양의 리소스를 소모하면서도 하드웨어 테스트베드와 비슷하고 비교해 정확한 결과를 제공을 합니다. 백그라운드 및 모티베이션인데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은 사기 탐지라든가 비디오 분석, IoT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 요구로 인해서 스트림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이 널리 채택되어 왔는데요. 실제로 큰 규모의 100개 기업의 80% 이상이 아파치 카프카 스트림즈라든가 플링크, 스툰과 같은 스트림 처리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스트리밍 프로세싱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토타입 제작 및 다양한 조건하에 테스트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값비싼 테스트베드를 제작을 하던가 네트워킹 설정, 분산 시스템,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라우팅 아니면 모니터링 툴을 설치한다던가 분산 처리 플랫폼을 초기부터 인스턴스화하고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중단 간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챌린지들을 통해서 스트림 처리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테스트는 어렵게 만들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게 합니다. 그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 스트리밍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모듈식의 저비용 확장 가능한 프로토타입 환경인 스트림2짐을 설계했습니다. 스트림2짐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에뮬레이터인 미니넷과 그래프 ML 위에서 구현되었으며 오픈소스로 공개되었고요. 이 툴을 통해서 다양한 운영 조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쉽게 프로토타입하고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림2짐은 CPU와 메모리 사용률이 각각 8%와 25%만 증가하면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를 10배 가까이 확장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 테스트 베드 결과와 거의 일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상업화 전에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서 스트리밍 처리 어플리케이션은 엄격한 테스트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기존의 테스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리케이션 개별 자체 테스트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과 자사 맞춤형 테스트 모듈을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지윤타 학생이 발표했던 카오스 몽키가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네트워크 지연이라든가 장애 발생 등에 대해서 제어 시뮬레이션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테스트하기 어렵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링2짐은 다음과 같은 설계 목표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테스트 시 실제 배포 상황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로지와 조건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저수준의 세부 사항을 추상화하여서 테스트를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테스트 시 리소스와 실제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러한 설계 목표를 가짐으로써 스트림2짐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스트림 처리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스트림2짐의 전체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데이터와 스트림 프로세서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프로세서를 테스트합니다. 개발자는 데이터와 스트림 프로세서를 구성 파일을 통해서 정의할 수 있게 되고,
플랫폼 컨피그레이션은 메시지의 브로커의 수, 토픽, 스트링 처리 엔진, 데이터 스토어 등 설정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YAML 파일로 정의되어 쉽게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미니넷을 사용해서 에뮬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미니넷을 통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와 조건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겠고, 그리고 시각화 같은 경우는 대역폭 측정, 처리량, 그리고 메시지 지연 시간 등 성능 지표를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서 개발자가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쉽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최종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는 API 형식으로 데이터 흐름, 그리고 작업 할당 및 네트워크 설정 측면에서 스트림 처리 파이프라인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래프 구조로 노드 링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래프 ML을 통해서 API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테스트 환경에서 어떻게 어디가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확인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노드와 링크는 오른쪽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데이터 소스의 타입이라던가 데이터 소스의 컴피레이션 아니면 스트림 프로세싱 엔진의 타입 등 노드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레이턴시나 대역폭, 로스 등으로 링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예시로서 그림 9와 같이 다음과 같이 일련의 작업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림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래프 ML로 API를 작성을 하게 되고, 여기에 세부적인 설정들은 YAML 파일로 설계되어 링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API는 결국 프로토타입 단에서 개발자가 구상하고 가상으로 개념화하는 것으로 테스트 베드 환경에서 실제 배포 환경에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고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리고 세부적인 지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그래프 구조로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미니넷인데요. 미니넷은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 개발된 오픈소스로서 네트워크 에뮬레이터로 교육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토타입 단에서 실제 배포 환경을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 베드 환경에서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 환경을 변경해 가면서 이 조건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또 이 조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 즉 다양한 네트워크 조건에서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작동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다시 정리해 보자면 분산 스트리밍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은 실제 배포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텐데, 그래프 ML을 통해서 각 분산 스트리밍 프로세싱 파이프라인과 세부 설정을 그래프 형태로 모델링해서 세부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실제 배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다양한 네트워크 조건을 구현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상의 네트워크 조건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미니넷을 활용을 해서 스트림 투 짐을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저자들의 사용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연구진들은 스트리밍 프로세싱 애플리케이션 아래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을 컴포넌트와 피처들을 설정 후 개발자들에게 구현 및 테스트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통계적 유의성을 테스트하지 않았지만 개발자들이 스트림 투 짐을 통해서 개발 및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네트워크 조건을 미니넷을 통해서 에뮬레이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 13과 같이 다양한 링크 지연 조건을 주어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서 어떤 딜레이가 발생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 14의 B와 같이 컨슈머가 특정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과, 그림 C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메일 컨슈머가 딜레이된 메시지를 받게 되는 상황, 그리고 특정 시간대에 처리량을 높게 설정하는 상황 등 이런 다양한 조건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림 투 짐을 통해서 스트림 처리 연구들을 제안을 했고, 실제 논문의 저자들이 실험한 하드웨어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측정한 처리량과 런타임이 스트림 투 짐을 통해서 구현했을 때도 비슷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자들은 스트림 투 짐을 통해서 실제 하드웨어 테스트베드 환경에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치와
유사하고 더 나아가서 더 다양한 조건으로 테스트할 수 있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험입니다. 그에 앞서서 셋업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특정한 예열 기간 후에 레이턴시를 측정하는 것으로 하드웨어 테스트 환경과 스트림2 짐을 통해서 구현된 테스트베드 환경과 비교해서 얼마나 리소스를 절약해서 유사한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확도 측면에서 메시지 브로커 측면에서 링크의 딜레이를 다양화했을 때 유사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보였고, 그린 B와 같이 스트림 프로세싱 엔진에서 링크 딜레이를 다양화했을 때 유사한 엔드-투-엔드 레이턴시를 보였습니다. 그다음 리소스 사용량으로서 스트림2 짐이 대규모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했을 때 그 확장성을 평가를 했는데요. 다양한 수의 호스트, 즉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했을 때 스트림2 짐을 사용할 경우 큰 무리가 없는 리소스 사용량을 보였다고 본 논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스트림2 짐은 빠르게 스트림 처리 애플리케이션을 프로토타입화하고 여러 조건 하에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수준의 인프라 설정 없이 API를 통해서 단순화했고 여러 사용 사례를 통해서 이점도 입증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또한 하드웨어 테스트베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본 논문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사항 없는 것으로 알고, 예. 슬라이드에는 지금 미니넷에 관련된 설명이 있고 API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관련된 설명은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프 ML을 어떻게 활용을 했고 또 어떤 종류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잘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그래프 ML을 통해서 API를 구성을 했는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그림 9와 같이 일련의 작업들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노드와 링크들을 그래프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었고, 그 세부적인 컨피규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야물 파일로 링크를 설정을 해서 각각 그 엔드 투 엔드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작업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그래프 형태로 모델링을 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래프 ML은 뭐 그냥 파일 포맷 형태를 말하는 거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인데요. 그, 아직 막 명확하게 이 스트림2 짐의 뭐 그 컨트리뷰션 보면은 프로토타입을 할 수 있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데서 유용하다라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 이게 그 실시간 뭐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좀 만들기, 그 좀 각각 컴포넌트로 아까 야멜식으로 나눠서 뭐 만들기 쉽고 그거에 대해서 각 요소별로 나눴으니까 좀 벤치마크 하기 쉽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막 바로 와닿진 않아가지고.
네, 그 스트림 투 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제 그 배포 전에 테스트베드 환경을 통해서 다양한 조건하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디자인이 됐는데 거기서 어, 이 화면을 좀 보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 그래프 ML을 통해서 각 어플리케이션, 즉 예를 들어 뭐 아파치 카프카, 뭐 스파크,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들을 다 그냥 그래프 ML로서 그래프 형태로 모델링을 해놓고 실제로 이제 다양한 네트워크 조건들은 미니넷을 통해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이 조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를 파악했던 실험과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이제 기존 백그라운드랑 비교를 했을 때 기존에도 그 각 요소별로 그냥 로그 뽑고 매트릭 뽑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려면은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옵스적으로 지식이 많아야 하니까 그걸 좀 전체 통합으로 좀 엔드투엔드로 어떤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 예,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들어가지.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여기에서 프로토타이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미니넷을 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게, 미니넷도 어쨌든 간에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로 보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네트워크들이 주 그 시뮬레이션 대상이 되겠네요. 저자들이 말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니넷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조건 하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포함이 되게 되고, 두 번째로 포함되는 게 데이터 엔지니어링 전문적 지식은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아래 그림 예시와 같이 예를 들어 그 실제 배포 환경 전에 이런 식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설계를 했는데 이것들을 각각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적 모듈을 테스트베드 환경으로 제작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프 ML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구성을 해놓게 되면은 그 그래프 ML 모델링을 그래프 구조로 모델링 했기 때문에 어디 부분에서 이 레이턴시가 발생됐고 이 조건에서는 뭐 이런 식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가 발생됐고 이런 식의 다양한 조건 하에서 또 테스트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질문이 있는 게, 카프카 같은 경우를 주로 메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로 사용을 할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어, 그렇게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네, 브로커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궁금한 부분은, 브로커의 세팅, 그리고 토픽이라든가 레플리케이션 팩터와 같은 그런 설정이 실제로는 그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의 그 처리량과 레이턴시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그래프 ML로 구성을 했다, 그리고 미니넷으로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될 게 아니라 얘를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표현을 했다라는 게 조금 표현이 되어 있는지 논문에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뛰어넘은 부분인데, 오른쪽 그림 테이블과 같이, 예를 들어, 뭐, 스트림, 프로세싱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스파크나 플링크, 뭐, K-스트림즈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컨피그레이션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스파크 같은 경우에, 스파크의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워커노드의 수, 뭐, 이런 식으로 노드를 또 설정하게 되겠고, 그 각각 노드에서 레이턴시가 얼마가 발생되고, 로스가 얼마가 발생되겠고, 뭐 이런 거는 링크로 표현을 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모델링을 해서
이제 추후 이제 어디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래프 ML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보면은 또 링크 로스로 되어 있는데 이 링크 로스가 혹시 어떤 거를 뜻하는 건지 본문에 나와 있을까요? 어, 왜냐하면은 사실 그 로스라고 하는 게 저희가 정량적으로 사전에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플리케이션을 굴리다 보면은 좀 그 측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말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로스가 뭐 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게 되겠지만 이 로스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실제 프로토타이핑을 할 때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어플리케이션의 안정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로스가 이렇게 퍼센티지로 사전에 어트리뷰트를 주도록 되어 있는 거면은 좀 뭐라 해야 사후에 좀 분석을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거든요.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거를 좀 대비를 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논문에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링크라 하면 아무래도 실제 뭐 예를 들어 카프카랑 스파크가 연결이 되어 있다 했을 때 카프카에서 스파크로 넘어가는 거를 링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여기서 로스나 뭐 레이턴시나 뭐 대역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카프카에서 스파크로 넘어갈 때는 어느 정도의 다- 어, 카프카에서 뭐 개발한 뭐 그런 모니터링 툴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측정이 됐을 거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논문을 한번 다시 파악은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읽었던 바로는 그것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